누군가는 반드시 낮은 등급을 줄 수밖에 없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뻔하죠. 막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런 등급을 주냐고. 이런 항의들이 동료, 친구, 동료로부터 막 쏟아지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정비사라서 동생, 형 하던 사이가 고인이 이제 리더로 발령받으면서부터 갑자기 친구, 동료들을 자기가 평가해야 되니까 관리자가 돼버리니까 동료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따돌림을 받기 시작한 거죠. 경쟁, 그리고 또 경쟁. 치열한 경쟁의 세계.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 학교에서는 입시 경쟁, 학교 졸업하면 취업 경쟁, 취업 후에는 실적, 연봉, 또 승진 경쟁.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전화 한 통이면 새벽이고 야간이고 마시는 물까지 배달되는 편리한 배달 천국의 나라. 선진복지국가 대한민국. 그러나 아이들 행복지수는 꼴찌, 직장인 행복지수도 꼴찌, 청소년 우울증은 1위, 아이들 자살률도 1위, 직장인 자살률도 1위, 노동자 과로사도 1위.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걸까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생산직 근로자들의 어떤 차등 인사고과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2편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제가 직접 산재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문제의식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사건은 어느 대기업 정비사 사원이 안타깝게 스스로 삶을 포기한 사건입니다. 이분은 이제 사망 당시 40대 중반에 했던 대기업 다니면서 배우자도 있고 초등학교 어린 두 자녀도 있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던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의 가장이었습니다. 이분 대기업 공장에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정비하시는 기계 정비사입니다. 입사할 때부터 정비사로 입사해가지고 사망 당시까지 약 16년간 반도체 기계 정비 업무만 수행했던 분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분이 정비사 리더로 이제 발령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비사 리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정비사들 중 좀 업무 능력이 조금 뛰어나신 분들을 관리자로 선발해가지고 같은 정비사들의 어떤 인사평가나 그 부서의 어떤 관리 업무를 맡기도록 회사에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직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더가 된다고 해서 급여가 갑자기 막 올라가진 않아요. 겨우 리더 자격 수당으로 월 5만 원 더 받는다고 나와 있더군요. 하지만 정비사 리더가 되면은 기존에 자신이 하던 정비 업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존의 정비 업무는 50% 정도 수행하면서 이제 관리 업무가 새롭게 추가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정비사들의 인사관리 업무, 인사평가 업무, 팀 내 품질 관리나 고장 관리, 기계 정비 관리, 이렇게 총괄 관리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분은 반도체 기계 중 A라는 기계만 지금까지 정비해 오신 분인데, 팀 리더가 되면서 A 기계뿐만 아니라 이제 B, C 기계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반도체 기계가 아주 정밀한 기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 기계 종류만 10년 이상 정비하고 수리해도 왜 에러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인이 전혀 한번 다뤄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B, C 기계 분야는 고인도 사실상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팀 리더가 된 거죠. 특히 이제 인사평가를 해야 될 때 그 B, C 담당하는 부서 정비사들을 이제 이 고인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고인으로서는 그 기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 평가하겠어요? 정말 막막하고 난감했던 거죠. 문제는 이 회사도 약 200명의 정비사들이 있었는데 그 정비사들에서 다 차등 인사고과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모든 정비사들이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서 연봉도 급격히 차이 나고 또 누구는 승진되고 누구는 승진 안 되는 이런
제도이다 보니까 전부 다 인사고과에 극도로 예민하고 민감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고인은 그때 약 20명의 정비사를 이제 관리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BC기계에 대해서 모으니까 그 기계를 담당하는 부하 직원들을 평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고가 방식이 A 등급부터 F 등급까지 강제로 각 등급마다 몇 프로씩 할당해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낮은 등급을 줄 수밖에 없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뻔하죠. 막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런 등급을 주냐고. 이런 항의들이 동료, 친구, 동료로부터 막 쏟아지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정비사라서 동생, 형 하는 사이가 고인이 이제 리더로 발령받으면서부터 갑자기 친구, 동료들을 자기가 평가해야 되니까 관리자가 돼버리니까 동료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따돌림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BC기계에 어떤 중요한 에러가 발생하면은 BC기계 부하 직원들한테 뭔가 지시나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물어보기도 어렵고 부하 직원들한테 또 물어봐도 그분들이 쉽게 설명을 해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고인은 점점 이렇게 회사에서 고립되어 갔던 거죠. 그리고 매주마다 정비사 리더 그룹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정비사 리더는 그 주간에 있었던 어떤 품질 문제나 기계 에러 문제 등에 대해서 리포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것도 상사한테 보고해야 되고. 사실 이분들은 평생 정비만 하면서 리포트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리포트 쓰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운 일인데, 더구나 고인은 BC기계는 전혀 모르는데, BC기계에 대해서 품질 문제나 에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서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고서 작성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였죠, 고인한테는. 그러니까 보고서 엉망이니까 회의 때마다 상사한테 매일 깨지는 거죠. 리더가 사고 원인도 모르냐고. 왜 보고서 엉망이냐고. 회의가 또 올 때마다 고인은 완전히 자존감이 상실될 정도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나온 거죠. 보통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이렇게 교대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고인은 퇴근했어도 고인이 맡고 있는 기계는 계속 가동되기 때문에 주말이나 평일 퇴근 후에도 고인한테는 계속해서 메일이나 문자나 전화가 계속 날라옵니다. 그러면 또 자다가 또는 밥 먹다가 계속 전화 받고 문자 받고 메일 답변하고 또 다음날 회의 준비하기 위해서 리포트 작성해야 되고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편히 쉴 수가 없었던 거죠. 점점 고인은 위축되어져 가고 유일하게 고인이 취미 생활로 하고 있었던 낚시 당구마저도 다 끊어버리고 점점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자꾸 혼자만 있으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직장인 우울증의 시작은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고립부터 시작되거든요. 고인은 그렇게 우울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리더로 발령 후 1년 만에 체중이 약 10kg 정도 감소할 정도로 사실상 심신 상실의 상태로에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날 집에서 아내는 출근하고 딸은 방에서 자고 있을 때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며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아직 유가족에게 그 어떠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이 사고의 책임은 대책 없는 회사의 무모한 정비직 차등 인사고과 제도 때문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BC기계를 한 번도 정비해 본 적도 없는 고인을 어떻게 리더로 발령할 수 있었는지, 그러면 발령 후라도 BC기계에 대한 충분한 교육 훈련을 좀 뒷받침해 주든지, 최소한 이런 조치도 없이 회사의 무자비한 인사고과 시스템에 고인을 그냥 기계처럼 끼워 넣어버린 거죠. 기계나 사람이나 그냥 굴리면 굴러가는 톱니바퀴 정도로 생각한 거겠죠. 정말 그 기계 정비만 하시는 분들을 3조 4교대 근무 그 자체도 힘든 사람들을 동료 간 그렇게 차등을 세우고 끊임없는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능력주의 인사 시스템인지,
요즘 경영계에서 유행처럼 말하는 왜 윤리 경영, 인간 존중 경영에 부합하는 것인지 오늘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좀 무겁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아빠, 동생, 친구들의 삶의 이야기 때문에 같이 느끼고 또 아파하고 그동안 공감해주지 못한 부끄러움에 대한 어떤 참회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은 좋아요, 구독보다는 공감한다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